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바로 들어갈 텐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바로 이제 상장 폐지 시즌. 지금이 이제 여러분들이 1년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시즌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되게 안전한 첫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봄에 이렇게 큰 타격을 입어가지고 만약에 장기간의 거래 정지가 된다. 혹은 상장 폐지 심사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상폐가 돼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 투자한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정리 매매하실 때 보면은 10,000원짜리 종목이 막 200~300원에 거래되고 그래요. 사실상 거의 마이너스 99% 맞게 되면은 거의 휴지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해가자라고 하는 게 오늘의 좀 목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폐 시즌 하는데 도대체 상폐 시즌이 무엇이냐?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많이 흐름을 분석해 보니까 2월 달에 설 명절 끝나고 나서 3월 말까지인데 이 시기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계속 실적 발표 나오는 거 아시죠? 장중에. 장 끝나고도 막 나오고 장중에도 나오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에 좀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뭐 주가들도 가다가 꺾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간혹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은 막 장중에 10% 급등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인데 이게 연간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작년 연간 실적도 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실적이 적자가 4년 연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 회사가 더 이상 상장이 됐을 때 투자자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거래소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요. 관리 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나아지는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은 상장 폐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4년 연속 적자가 됐다고 해서 거기 거래가 끝나는 건 아니고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단계로 그러니까 안 좋아졌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주가 급락 나오는 거 요즘에 많이 보실 겁니다. 오늘도 하한가가 2개가 나왔어요. 그죠? 하한가가 2개 나왔고 뭐 급등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진짜 아무리 급등주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급락하는 거 몇 개 손실 보면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HTS나 이런 데 검색하셔가지고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화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HTS 여러분 사용하시는 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재무제표 확인할 수 있는 이 화면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증권사로 전화하시면은 거기서 다 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꼭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넷마블이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굉장히 견조한 회사예요. 보시면은 다 흑자, 쭉 흑자 나오고 있고 잘 되고 있죠. 근데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 좀 부실한 종목들 그런 것들 좀 보면은 여기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NK물산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하락이 나온 종목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전에는 검정색 글자가 있었는데 빨간색 글자가 가득합니다. 빨간색 글자는 적자예요. 그럼 NK물산이라는 회사는 지금 2015년도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고 16년도에도 적자가 나왔고 17년도도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18년도 이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적자 상태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결코 이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렇게 적자 실적이 나와도 바로 관리 종목과 상장 폐지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기에서는 재무 상태를 꼭 보셔야 된다는 말씀 방금 전달해 드린 거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 올빼미 공시라는 것들 이런 게 있는데
그 설 명절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다가 설 명절, 우리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채 빼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그런 이제 밤에 그것도 막 밤 8, 9시에 다 퇴근했는데 갑자기 공시가 올라와요. 그런 공시가 안 좋은 공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있었던 몇몇 종목들 횡령 배임 같은 사건들도 다 그런 식으로 공개가 됐다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 부실한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연도 적자 기업들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피하고 어떻게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남은 자금들이라도 지키겠다는 마인드로 이럴 때 막 갑자기 내가 돈을 잃었으니까 공격적으로 한번 복구해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은 아마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불확실성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부터는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요.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외면하지 마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손실이 커져버리면은 아예 접속도 안 해요, 그냥. 아우, 이거 어떻게 보냐. 차트만 봐도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보나마나 계좌에 마이너스 잔뜩 찍혀 있겠지. 이거 어떻게 봐.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정면 돌파해서 해결해 나가셔야 되고요. 일단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말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뭐 여차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망할 수도 있고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실적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죠?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운 좋게 이번에 4분기 실적 잘 나오면은 뭐 회복될 수도 있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은 주가가 반대로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는 몰라요. 그거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면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하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주가가 이미 많이 이제 위험한 구간에 있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락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불확실한 경우에는 아예 투자를 들어가지 말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거래 정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후에 더는 동일 가격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언제 사야 돼요? 일단 팔고 3월 끝나고 나서 이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4월 달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고 그 시기를 지나간 종목이라고 하면은 4월 달부터 종목은 다 반드시 급등이나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한 상황을 넘어간 거니까, 바닥을 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올해 상장 폐지도 피하고 4월 달이 됐는데 주가가 더 하락했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나름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다시 사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파는 순간 여러분들이 손실을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의 상황은 팔고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여러분들께 벌어지는 일은 수수료하고 세금이 달라질, 수수료 세금만 부과가 될 뿐 절대 뭐 계좌 상황이 특별하게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종목에 투자하실 거라면, 어차피 장기 투자 들어가실 거라면은 팔고 다시 사는 전략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투자 전략들은요. 종목을 고를 때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 원 미만에 있는 종목이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소형주라고 이렇게 구별을 좀 하는데요. 소형주들이 보통, 그러니까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도 쭉 보니까 10% 이상 하락했던 종목들을 보니 대부분 시가총액이 500억, 600억, 700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부실한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일단 비중을 많이 줄여놓자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대 주주의 지분이 너무 작을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최대 주주의 지분이 10%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의 지분 상태를 봤어요. 지분 상태 어떻게 보냐면 아까 제가 HTS 보여드린 거 있죠? 그 화면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분을 확인해 보시고 최대 주주의 지분이 예를 들어서 뭐 9%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91%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부 개미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회사가 만약에 상장 폐지에 초입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거래소는 과연 이 회사를 어떻게 할까? 살릴까 죽일까? 제가 작년에 상장 폐지가 됐던 39개의 케이스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 지분이 많았던 종목들은 살아나는 확률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상장 폐지보다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게 과연 저는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스스로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요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 화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예전에 그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쯤에 한참 얘기 막 나오면서 거래 정지됐던 거 기억나시죠? 거래도 정지되고 막 상폐 가는 거 아니냐. 한참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위험하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큰일 난다. 그랬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그때? 이 회사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오히려 많이 빠졌을 때 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종목이죠. 왜 그랬었냐면은 이 주주 현황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여기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에요. 근데 삼성물산이 주식을 얼마나 들고 있냐면 이 회사의 75%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5% 누가 가지고 있냐면 기관들 들고 있고 뭐 외국인도 들고 있고 그 나머지 개인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면은 정말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개인들이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 자체가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거래소 입장에서 이렇게 뭐 어떤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굉장히 뭐 씁쓸한 현실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래소에 있는 우량한 이런 큰 종목들이 상폐 위기가 됐을 때 실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분이 많은 종목들이 위험하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관심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한 번씩은 꼭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재무 상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4년 연속 적자가 나와서 이 회사 재무제표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 종목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코스피 종목이라면 상관이 없고요. 코스피에서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건으로 거래정지 상장 폐지 가능하지만 영업 손실 때문에 관리 종목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적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특례 상장 기업. 대부분 이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그런 케이스에 속하는데 얼마 전에 또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죠. 연구개발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실적이 좀 안 좋아도 관리 종목 가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이 여기에 또 많이 속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약간 피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